고졸이면 여기 어울리지 않아. 나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 쏟아지는 조롱 속에서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시댁 배경도 없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그 순간 호텔 밖에서 검은 고급 차량 5대가 일렬로 멈춰섰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은채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은채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좁은 원룸을 나서면 거리는 아직 어둠 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주택가 골목의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채가 앞치마를 두르며 인사했지만 사장님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그녀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온갖 일을 전전하며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입학을 축하하던 봄날, 은채는 빚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남자는 늘 같은 시간에 와서 식빵 1개를 샀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그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퇴근 후에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은채는 망설였지만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한준서였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년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에 은채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고 2사람은 저녁마다 함께 요리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여보, 오늘 빵집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응, 단골 할머니가 크림빵 드시고 또 오셨어. 준서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은채는 남편이 재벌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준서는 아버지가 바쁘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은채에게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해주는 준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채야, 다음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회 한대. 올 수 있지? 발신자는 고등학교 반장이었던 수진이었습니다. 은채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창회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동창회 초대받았어. 근데 가기 싫어. 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잖아. 은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난번 동창회에서도 은채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고 은채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애가 외고 붙었어. 나는 요즘 해외 출장 다니느라 바빠 죽겠어.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서 은채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졸이라는 사실, 빵집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갈게. 혼자 보내기 싫어. 준서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마워. 그럼 같이 가자. 동창회 당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은채는 옷장을 열어봤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입고 갈 옷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편한 옷 입고 가. 괜찮아. 준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은채는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은 분명 명품 옷을 입고 올 것이고 자신만 초라해 보일 게 뻔했습니다. 동창회 전날 밤 은채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또 비교당하고 무시당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서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동창회 장소인 호텔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가장 괜찮은 옷을 골라 입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여보,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준서가 은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채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은채 아니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유진이 몇 명의 동창들과 함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은채를 무시하던 아이였습니다. 야, 김은채. 오랜만이다. 유진이 다가오며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은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너 요즘 뭐해? 직장 다녀? 응, 빵집에서 일해. 순간 유진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빵집? 아르바이트? 주변 동창들이 힐끔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제빵 일 배우고 있어. 아, 그렇구나. 대학은 안 갔지? 유진의 질문에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응,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도 요즘은 학자금 대출도 있고 그러던데. 아, 근데 고졸이면 취직도 힘들었겠다. 유진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졸은 진짜 힘들지.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서가 은채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리로 가자. 잠깐만. 유진이 준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쪽은 누구세요? 남편? 네, 저는 한준서입니다. 준서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준서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닙니다. 어느 회사요? 대기업? 준서가 잠시 망설이자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대기업이면 당당히 말하지. 중소기업인가 보네. 주변에서 몇몇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진아, 그만하자. 은채가 조용히 말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요즘은 스펙이 전부잖아. 학벌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고. 유진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따라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창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은채와 준서가 구석자리에 앉자 유진이 다른 동창들을 데리고 따라왔습니다. 은채야, 솔직히 말해봐. 시댁에서 너 무시하지? 유진의 질문에 주변 동창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시댁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야. 그래. 근데 왜 한 번도 못 만났어?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유진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은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고졸 며느리라서 안 만나주는 거지.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시댁이 있어? 진짜 옛날 사람들이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은채의 손이 떨렸고 준서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무 심하다. 다른 동창이 말렸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은채 옷 좀 봐. 가방도 그렇고 역시 배경 없는 사람 티가 나더라. 유진이 은채의 옷차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은채가 입은 옷은 평범한 브랜드였고 가방도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사람은 학벌이야. 학벌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 다른 동창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 회사도 대졸만 뽑아. 고졸은 서류에서 떨어져. 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 고졸이야. 대학 못 갔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은채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 빚 갚느라 학교 포기했어.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은채는 똑바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너희처럼 부모 돈으로 대학 가고 인맥으로 취직한 게 자랑이야?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정신 승리?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으로 설정된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준서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발신자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또 도망치냐? 역시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운가 보네. 준서는 연회장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채는 혼자 남겨진 채 유진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준서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입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비서실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도련님과 사모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이요? 여기로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편이었습니다. 네, 곧 호텔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5분 내로 로비로 나와 주십시오. 전화가 끊기고 준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창밖에 차 엄청 많이 왔어. 뭐야? 무슨 일이지? 준서가 급히 돌아가자 동창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저거 완전 특별 번호잖아. 누가 온 거야? 혹시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사람들의 관심이 밖으로 쏠렸습니다. 준서는 그 차량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여보.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채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마 아버지일 거야. 뭐? 시아버지? 은채는 깜짝 놀라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온다고요? 왜 갑자기? 나도 몰라. 비서실장한테 연락이 와서. 준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비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훈련된 동작으로 주변을 살피며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대박, 저 사람들 경호원 아니야? 완전 영화 같은데. 누가 오는 거야? 동창들이 하나둘씩
로비 쪽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도 눈을 반짝이며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재벌? 아니면 유명한 사람? 유진은 재빨리 화장을 고치며 로비로 향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우르르 따라 나갔습니다. 한일권 회장님 도착하십니다. 비서실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일권. 뉴스에서만 듣던 그 이름이 지금 현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지만 자세는 꿋꿋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한일권 회장님이시다. 누군가의 외침에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일권 회장은 주변을 훑어보더니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따랐습니다. 동창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유진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연회장으로 가십니다. 비서실장이 앞장서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한일권 회장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곧바로 준서에게 향했습니다. 준서야. 아버지. 준서가 일어서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일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은채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로군요. 그 한마디에 연회장 입구 동창들이 일제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뭐라고? 며느리? 누구? 설마 은채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조롱했던 여자가 한일권 회장의 며느리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한일권 회장은 은채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며느리. 나는 준서 아버지입니다. 은채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준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했습니다. 한일권 회장은 며느리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바로 그 순간 유진이 황급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은채 고등학교 동창. 하지만 한일권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유진을 향하자 그녀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일권 회장의 시선이 유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동창이라고 했습니까? 친한 사람의 눈이 왜 이렇게 충혈되어 있을까요? 회장이 은채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서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은채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모욕당했습니다. 시댁 배경이 없다고 조롱받았고 옷차림까지 평가받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나오십시오. 동창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명단을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러십시오. 강유진 씨, 스위트데이 마케팅 팀장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스위트데이는 한성식품의 핵심 협력사였습니다. 박민재 씨, 한성유통거래업체 과장. 이수연 씨, 남편이 한성식품 자회사 지점장입니다. 비서실장의 말이 이어질수록 동창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군요. 유진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재벌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존중했겠지만 고졸이라 무시해도 된다고 여긴 것 아닙니까?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건 희생이고 효도입니다. 동창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부모 돈으로 편하게 대학 가고 부모 인맥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깔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요. 회장이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소속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오늘 일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고, 네, 회장님.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유진과 동창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할 기회 말입니다. 회장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느리, 당신은 너무 착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이번 일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이 은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사실 나는 당신을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집으로 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정성스럽게 치대는 모습도 봤습니다. 며느리의 빵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빵집 사장이 며느리 실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최고 수준의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서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은채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성식품 산하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에스프리 베이커리의 총괄 책임자 제안서입니다.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고졸인데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며느리의 실력이라면 충분합니다. 회장의 확고한 말에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원한다면 제빵 교육재단을 만드는 것도 지원하겠습니다. 며느리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은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졌던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유진과 동창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조롱했던 여자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가였다니요. 유진은 무릎을 꿇은 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인격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은채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준서가 아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축하해. 당신은 해낼 수 있어. 은채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